유년 시절에 가장 많이 원망한 교수님이 김창국 교수님입니다.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문상희 교수님. 다 이제 고인이 되셨죠. 제가 71년에 대학에 들어와서 2학년 때까지는 우등장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세춘추 기자가 돼서 F선상의 아리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F선상의 아리아라는 글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총망받고 총애받던 학생이 공부 안 하는 학생이 됐고, 십계명이라는 칼럼을 겁없이 썼습니다. 72년 아까 잠깐 말씀하셨죠. 유신 시절입니다. 헌법에 히읗자만 활자해도 사형 선고 내리던 그때 의문에 넘치는 한 대학생 기자가 감히 자기 이름을 걸고 쓰는 칼럼을 연세춘추에 만들었습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피라 사건을 많이 겪었습니다. 가끔 그 남산에 갔습니다. 등산 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시험을 못 치렀습니다. 4학년 때 이런저런. 다른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이제 고생한다고 해서 점수를 주셨는데, 이 김창국 교수님이 원칙론자입니다. 무서운 분이에요. 점수를 안 주신대요. 문상희 교수님 두 분이. 그래서 제가 근처에 있잖아요. 집이 다 여기 아니면 저쪽에. 그래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점수 주십시오. 좀 살려주세요. 이랬는데 단호히 점수를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제를 했습니다. 졸업을 해야 되는 허위 교수를 비롯해서 동문들이 다 이제 졸업을 하는 방인데 저만 낙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5학년 1학기를 다니는데 좋은 법이 하나 나왔습니다. 긴급조치라고. 3호, 4호 잘 넘어갔는데 긴급조치 9호에 제적이 됐습니다. 그때 786명이 집단 제적을 당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수배자가 됐습니다. 붙잡혔어요. 콩밥을 먹었습니다. 콩밥들 좋아하십니까? 콩밥 좋아해도 집에서 드셔야 됩니다. 저는 국가에서 주는 콩밥 먹었습니다. 강제 징집을 당했습니다. 3년 동안 정말 좀 과장하면 거의 매일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안 죽고 살아나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초죽음이 돼서 나왔습니다. 사회적 폭력,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도적 폭력. 너 이놈 한번 당해봐. 아무도 봐주지 않던 시절입니다. 사회 나오니까 이력서를 안 받아줍니다. 안티 거버먼트 스튜던트 독일어 아닙니다. 이거. 도장이 딱 찍혀 있습니다. 완전한 아웃사이더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이에 이력서를 안 받아주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가부터 갔습니다. 대학 3학년 축제 파트너로 만났던 제 축제 파트너와 7번 헤어지고 7번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14번 딥키스를 했습니다. 이별의 키스 7번, 재회의 키스 7번. 전기밥솥 하나 놓고 결혼을 했습니다. 로스집을 빌려서 결혼식을 했는데 화려하게 했습니다. 하객들이 많이 밀려왔어요. 저도 이제 오지랖이 넓으니까. 그런데 이 축의금이 없는 하객들이었습니다. 그래 축의금 모아서 신혼여행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계단대에 서 있던 친구가 저를 보더니 그래 친구들에게 고마워 덕분에 신혼여행 잘 갔다 올게 하고 신혼여행 갈 돈이 없어서 전기밥솥 하나에 있는 아현동 산동네 신혼방에 일주일 전에 수모진했습니다. 맨 처음 시작한 게 포장마차입니다. 하루 만에 접었습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포장마차 한 5년 한 자리에서 하는 분 계시면 위대한 분입니다.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하루 만에 접었습니다.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가 문방구라고 그래서
우리 둘이 4년 동안 모았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명문이 됐습니다. 대원고등학교 막 이제 개원할 때 권리금 없는 이제 가게라고 그래서 신혼방도 하나 딸려 있고 탁 잡고 선반도 짜고 희망에 부풀어서 입주하려고 딱 갔는데 저구 계약한 복덕방 아저씨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스워요.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전체인데 나 같은 사람도 사기를 당하나?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근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색깔이 변합니다. 노랗게 변합니다. 이 노란 색깔 안 보기를 바랍니다. 근래에 세월호 사건 나는 바람에 다시 이제 노란색이 뒤덮었습니다만은 노래지는 거예요. 목이 탑니다. 목이. 사기 한번 당해보세요. 신혼부부가 혀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십니다. 물을. 제가 물 마실 때 그렇지 않아지면 칼칼합니다. 박수를 쳐주기로 이렇게. 아직도 이제 겸연쩍 어른 분이 계셔서 한 번 더 마시겠습니다. 네. 자, 물을 찾아요. 제가 이제 한 번 더 마실 텐데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울컥할지도 모릅니다. 한청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노래졌습니다. 혀가 갈라졌습니다. 물을 찾아서 물을 벌컥 찾습니다. 물이 안 넘어갑니다. 식도가 닫힙니다. 열리지가 않아. 물이 안 넘어가. 물이. 좀 있으니까 숨이 알쳐집니다. 기도까지 막히는 거예요. 숨이 알쳐. 한 청년이 꼬챙이처럼 마르면서 새까맣게 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찌 김창국 교수님을 존경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문상희 선생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6개월) 만에 제가 정신을 차려서 시작한 것이 웨딩드레스 디자이너 생활을 5년 했습니다. 좀 그런 면모가 보이지 않아요? 오늘 좀 잘 차려입고 온 겁니다, 여러분. 네, 100주년 기념이라고 그래서. 앙드레 고라고 해서 망똥모자 하나를 딱 쓰고 실제 프랑스제 새카만 청년이 좀 예술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아현동에 이제 신혼방이 있었는데 아현동 이화여대 입구에 지금도 웨딩드레스 가게가 있습니다. 행복의 문이라는 가게를 열어놓고 장사를 했습니다. 대여업을 했어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수틀리면 하셔도 돼요. 이게 재미있는 장사인데 잘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잘 모릅니다. 평생에 한 번 입으니까 전문가가 없어요. 뭐 좀 재주 좋은 분이 두세 번 입지만 그래 봐야 전문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마진이 좋아요. 하루에 한 건만 성사해도 먹고 살고 2건 성사하면 돈을 벌어요. 이게 정서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대여료가 평균 2만 원, 3만 원 하는데 어떤 사람은 20만 원, 30만 원 불러야 계약을 하는 거예요. 비싼 게 좋은 거 알고. 아주 재미있는 장사인데 제 아내가 2번 유산을 했습니다. 그것도 8개월 넘긴 유산입니다. 자, 지금은 재개발되는데 아현동이요. 북창산 동네입니다. 겨울에는 연탄재 뿌려가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연립주택 밀집지역이에요. 웨딩드레스는 밤에 물빨래를 많이 합니다. 쫓겨나. 그래서 맨 꼭대기집에 살았는데 지금 예식장에 이 덩어리 들고 가야 되는데 배불 때 여인이 넘어져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사기당한 이후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작은 말이 격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제 아내가 2번 유산을 했으면 서로 격려해야 되잖아요. 좀 조심하지. 이 말에 제 아내가 뚜껑 열려가지고 조심하라 소리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에 제가 또 뚜껑 열린 적이 있거든요. 사기당했을 때. 그러니 좀 조심 좀 하지. 이 말에 그냥 저희는 부부싸움을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하지 않고 6박 7일, 6개월 이렇게 했어요. 그래 오늘 한강에 가자. 한강보다 고층 빌딩이 빨라. 안 올라와? 나 먼저 올라갈게. 따라오다가 떨어지지도 않으려면서 이러면 또 이제 우리가 밤새 싸웁니다. 다 지쳤을 때, 다 잃었을 때 저에게 포인트 하나 찍혔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인생의 출발은 싸움을 중지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친구와의 싸움, 부부와의 싸움. 다시는 싸우지 않을래. 물론 약속을 다 지키지는 못했습니다만 나 이제 한강에 가자 소리 다시 하지 않을 거야. 우리 먹을 거 없으니까 꿈을 먹고 살자. 제 인생의 최고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울먹이면서. 그래, 나 졸업장도 없지만 나 나중에 기자도 되고 좋은 글쟁이 될 거야. 지금의 모든 고통이 내가 나중에 쓰는 글의 재료가 되게 할 거야. 그리고 울먹이면서 한 말을 더 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대통령 연설문 하나 쓰고 죽을 거야. 그때 제 아내가 웃기고 있네. 개코나 했으면 오늘 여러분 앞에 서지 못합니다. 제 아내도 함께 울먹이면서 그래, 당신 글재주 있잖아. 할 수 있을걸? 응원해 줬습니다. 격려해 줬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 꿈을 말할 때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응원해 줘야 됩니다. 단 한 사람이면 됩니다. 제 아내가 응원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원망했던 두 교수님이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포인트가 찍히는 날이 있습니다. 경험의 점들이 있습니다. 경이로운 경험, 어떤 만남, 어떤 글귀 하나. 아마 이 자리는 100년이라는 기념 날을 통해서 하나의 점이 찍히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과거의 고통의 점들, 희망의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점들 가운데 의미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터닝 포인트입니다. 방향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수없이 방향이 바뀝니다. 고통으로, 절망으로, 나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어떤 사람을 세우는 희망의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터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링컨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주의 깊은사서 옹달샘이라는 명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문들을 꼭 초대합니다. 한번 오십시오. 별천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7,600명이 거쳐갔습니다. 학부모들이 가끔 편지를 보냅니다. 제 아들이 변했습니다. 빨강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뀐 게 아니라 파랑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눈빛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든 분들은 180도 바뀌기 어렵습니다. 0.1도 바뀔 수 있습니다. 0.1도의 작은 터닝 포인트가 지금은 별거 아닌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 2년 3년 5년 10년 되면 뒤돌아봤을 때 어마어마한 변곡점이 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메가 포인트입니다. 저의 표현은 아닙니다. 이제 더러 아시겠죠? 프랑스의 신부신학자입니다. 데아르드 사르댕.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메가 포인트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다음날 쉬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작업이 그걸로 완성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진화해 간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작업이 완성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그 궁극의 점, 궁극의 끝점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진화의 과정, 그 여정의 동행자다, 동반자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으로 당겨보면, 자, 청춘 남녀들이 사랑을 합니다. 결혼하면 꼴이 냈다고 합니다. 그럼 끝인가요? 지지고 볶습니다. 자, 자격증을 땁니다. 졸업을 합니다. 합격을 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저는 이 오메가 포인트를 북극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침 편지에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 북극성. 오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혹시 정말 오랜만에 뵙는 대스승 그리고 사랑하는 후배들을 내 가슴에 행여라도 작은 터닝 포인트 하나 그리고 북극성이라고 하는 포인트 하나 찍고 가면서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북극성이라고 하는 점이 찍혀 있으면 길을 잃어도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북극성이 찍혀 있는 사람은 그 배는 항해합니다. 그렇지 않은 배는 표류합니다. 풍랑 따라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꿈은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너머에 꿈 너머 꿈이라는 포인트입니다. 그 꿈 너머에 또 하나의 꿈, 오메가 포인트 너머에 또 하나의 오메가 포인트. 꿈이 이루어진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까지를 생각하는 것이 꿈 너머 꿈입니다. 이 표현은, 꿈 너머 꿈이라는 표현은 한글 사전에 없습니다. 띄어쓰기가 아니고 한 단어로 저는 부릅니다. 물론 띄었어도 뜻은 통합니다. 나중에 한글 사전에 넣는 운동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서명 많이 해주세요. 제가 낸 책 제목입니다. 사실은 좋은 책입니다.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카이스트 대학원을 갔어요. 500명 대상으로 2시간 특강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꿈에 대해서 자꾸 묻던 때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주제로 제가 특강을 할 때인데, 한 학생에게 물었어요. 학생 꿈이 뭐예요? 이 학생이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빌 게이츠처럼 한 건 대박 터뜨려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좋은 꿈이에요. 수재들이 자꾸 대박 터뜨려야지. 그래야 우리도 먹고 살지. 근데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세계적인 부자 돼서 뭐 하시게요? 이 학생이 위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잠깐 극적이다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또 까르르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열불이 났습니다. 제가 웅변을 했습니다. 갑자기 직석연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건 시시한 꿈이야. 젊은이가 꿔야 할 꿈이 아니야. 그 꿈이 일찍 이루어질수록 그대에게 재앙이 될지 몰라. 막 터뜨렸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책으로 묶었습니다. 꿈의 방향이 한 번 더 터닝하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에서 이타적인 방향으로 한 번 더 터닝하는 것. 그것이 꿈 너머 꿈입니다. 정말 공교롭게도 그 이타적인 꿈, 이타적인 방향으로 터닝하는 데에는 오미한 섭리들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저도 제법 나이를 먹었어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려고 합니다. 오늘이 2015년 5월 26일 맞습니까? 이날 오늘 포인트 하나 찍고 오메가 포인트 하나 찍고 가십시오. 저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2001년 8월 1일입니다. 그날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감히 제가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가 시작된 날입니다. (15년) 됐습니다. 그때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그때 저는 청와대에서 일을 하던 시절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래 대통령 가운데서 좋아하는 분들은 지독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들은 지독하게 싫어하는 대통령의 연설문, 기고문, 회견문을 써드리는 책임자였습니다. 그걸 연설 담당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이 공무원 사회는 급을 얘기합니다. 급. 1급 공무원입니다. 높아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죽이는 자리입니다. 5년 동안 제가 단 사흘 쉬었습니다. 여한없이 일했습니다. 왜 사흘밖에 쉬지 못했느냐. 자, 일주일에 3건에서 10건의 대통령 연설문을 써야 합니다.
커피 머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동 판매기. 대통령 연설문이 누르면 나오나요? 쥐가 납니다. 뚜껑 열립니다. 이런 날씨에 거울 보면 실제로 김이 납니다. 김 안 나보셨어요? 앞으로 있을 3건에서 10건의 대통령 연설문을 우리 목사님들이 미리 설교 준비를 하듯이 토요일, 일요일 빈 사무실에 가서 그 키워드, 대통령의 동선을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놓지 않으면 월요일 출근할 때 힘든 거예요. 그렇게 나갑니다. 몸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많이 엇갈립니다만 그분이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철두철미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이 명석함, 그분의 독서량은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 노 교수 밑에 조교 생활 연상하시면 딱 좋아요. 숨이 막힙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포인트가 찍혔습니다. 내가 3시간만 살아있으면 좋겠다. 이게 마지막 연설문이어도 좋아. 이 연설문 쓰고 죽어도 좋아. 그때까지만 좀 명철했으면 좋겠어. 매우 중요한 연설문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역사적인 연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다 집중하고서 초안을 썼습니다. 3시간, 4시간 걸렸습니다. 일어섰는데 그대로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박제된 동물처럼, 석고상처럼.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거 어쩌지? 그래서 고개부터 좀 풀려고 도리도리 좀 하려고 탁 돌리는 순간 번개를 맞았습니다. 소리 없이 팍 하는 천둥 소리가 하나 뒷곡지에서 났어요. 느낌이 이런 거예요. 고무줄이 팽팽했다가 툭 끊어지는 느낌. 아이스크림 위에서 탁 떨어져서 한 100도, 200도 되면 손뚜껑 위에서 한순간에 현해화되는 그런 느낌. 몸이 신압으로 무너집니다. 그 짧은 영상이 제 인생의 긴 트라우마로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걸 봤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의사 친구들 얘기 들으니까 그래도 자네는 행운아야. 그때 넘어질 때 머리부터 안 떨어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게 해. 여러분들도 혹시 무너질 일이 있더라도 갈 때 가시더라도 정신줄 절대로 놓지 말고 머리부터 안 떨어지게 엉덩이부터 떨어지세요. 뇌진탕으로 간다는 거예요. 앞에는 뇌일이야 뇌경색인데 뒤에 사망 원인은 뇌진탕이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뭘 놓치고 살았는지, 뭐가 소중한지, 새소리 바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를 듣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새소리 바람소리가 있는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모교로 온 적이 있어요. 저는 재적이 돼서 11.6 사건이 난 다음에 복권이 돼서 겨우 뒤늦게 졸업장을 땄습니다만은 우리 연세대학교 그 백양로를 딱 들어섰는데 제가 학교를 10년 넘게 다녔는데 여기에 노란 잎이 은행잎이 떨어지는 걸 못 보고 살았어요. 입구에 딱 내리는데 백양로가 노란 은행잎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오열이 터졌습니다. 내 나이 몇인데 이제 노란색이 보여. 그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덤이라고 생각하니까 욕심이 사라집니다. 아무 때나 싱글싱글 웃고 삽니다. 저도 고생한 저희 집을 도네이션해서 문화재단 만들고 꿈을 키우고 그리고 기분화송다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시작한 것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저보다 많은 독서 카드를 가진 사람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진장한 독서 카드 가지고 있다가 이 카드 가지고 뭐 하지? 국 끓여 먹어? 이메일 주소가 생겼습니다. 우표를 붙이지 않아도 편지를 붙일 수 있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는 친구 몇 사람에게 아침에 시작할 때 읽고 시작해.
오늘도 어느 교수님께서 열심히 읽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가 달라질지 몰라. 띵 하고 보낸 것이 잘하고 자랐습니다. 지금 350만 명이 받고 있습니다. 앱으로도 한 100만 명이 받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음성으로 들리는 고도원의 아침 편지 팟빵을 시작을 했습니다. 순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 독서 카드를 생각하면 또 하나의 포인트가 생각납니다. 어린 시절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시골교회 목사였습니다. 시골교회 목사였다는 뜻은 궁핍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시락을 싸지고 다니지 못하는 배고픈 아이였습니다. 대학교 4년 다니면서도 똑같은 옷을 4년을 입었더니 제 아내가 컨셉인 줄 알았다고 그래요. 늘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가 컸습니다. 이만큼 큰 것도 기적입니다. 10번 넘게 이사를 다녔습니다. 자, 시골에서 시골로 이사 갈 때 죽음과 같습니다. 상실감이 큽니다. 겨우 친해진 친구하고 헤어져야 돼. 그 예쁜 소녀 다시 못 봐. 새 동네 가면 그때는 왕따라는 말이 없었는데 따돌림을 당합니다. 지금요, 예, 시골에 다문화 가족들 아이들이 지금 엄청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새 동네 가면 야, 너 목사 아들이야? 이것도 옷이야? 집 밟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한 형이 우산을 주고 미소로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 이 동네 훌륭한 동네네. 손을 잡아줘. 그 형 따라가다가 퐁 빠졌습니다. 이만한 똥통을 만들어 놓고 지푸라기로 싹 덮어놓고 제가 그리로 갈 것 같지 않으니까 미소로 손을 잡아서 퐁 빠뜨리고 깔깔대고 웃는데 천둥 소리처럼 들렸어요. 동네 아이들 20, 30명이 준비하고 있다고 웃는 소리.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똥이 범벅이 돼서 올라와서 죽고 싶었어요. 죽이고 싶었습니다. 따발총 안 줘? 따발총? 나도 긁어버리게. 그런데 그 똥통에 빠뜨린 형을 제가 지금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제가 40 넘어서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름이 나서 그 고향에, 그 동네에 가서 어떤 강연 자리에 갔어요. 그 형이 와 계십니다. 오, 똥통이 빠뜨리던 형님 아니시오? 죄송할 거 없어요. 형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밖에 못 나갑니다. 비 오는 날 못 나갑니다. 누가 우산 들고 오면 도망갑니다. 미소를 띠고 오면 도망갑니다. 자폐증에 걸렸습니다. 대인기피증. 골방에 쳐들어갑니다. 그 외로운 시간, 고독한 시간에 저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그 가난한 목사가 그 지역에서 최고의 장서를 가진 목사였습니다. 집에 지천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오늘 여러분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독서 카드가 쌓이기 시작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포인트 찍었습니다. 이 녀석아 오늘부터 이 책 읽고 밑줄 그어라. 책 읽고 밑줄 긋는 그리고 독서 카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도 독서 카드 다 있으시잖아요. 물론 없는 분도 계시지만 함석헌 선생의 쓰신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아놀드 토인비가 쓴 역사의 연구 상중하. 이 책 읽고 밑줄 그어라. 무슨 말인지 하나 몰랐습니다. 회초리 꺾고 와. 회초리로 맞았습니다. 저희 형님은 가출했습니다. 가출한 형님 따라가 제가 터링했습니다. 효심을 발휘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때만 들어도 독서 카드가 연세춘추 편집장 하면서 10계명을 만들게 하고 나중에 저는 이제 뿌리 깊은 나무 기자 생활로 5년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전두환 아저씨가 그걸 또 없애버렸습니다. 그때 열심히 보던 중앙일보 간부 한 분이 신문기자 그때 언론고시라고 그랬잖아요. 200대 2, 300대 1 할 때 뿌리 깊은 나무에 쓰던 그 글을 보고
스카웃을 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정치 전문 기자가 됐습니다. 그때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엉터리로 걷던 밑줄에서 말을 걸어옵니다. 제 안에 무궁한 꿈을 안겨주었습니다. 중앙일보에 들어갔습니다. 17년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 후배들 특히 저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 얘기로 들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펼쳐질 일들입니다. 졸업장 없자도 기자들입니다. 졸업장 없어도 대통령 연수문 쓸 수 있습니다. 정치부 기자를 하면 여러 당을 전전하게 됩니다. 평민당이라는 곳을 출입하게 됐습니다. 그때 총재가 김대중 총재입니다. 젊은 기자라고 차를 마시다가 하루는 그분이 제 인생의 포인트 하나 찍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젊은 기자들, 인생의 책이 있으시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비슷해요? 인생의 책이 있느냐? 인생의 책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생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인생의 책이 혹시 우리 교수님도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언론에 많이 초기에 보도됐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쓴 역사 연구입니다. 도전과 응전이라고는 두 주제 가지고 고대 문명, 고대 유인들의 삶, 역사 분석해놓은 역조입니다. 저는 그 책을 그때까지 15번 이상 읽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기자들이 경이로운 눈초리를 보는 가운데서 이 책을 놓고 두 사람의 대답이 시작됐습니다. 2시간, 3시간. 경이로운 눈초리로.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쫄깃쫄깃했습니다. 인생의 책을 함께 했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어느 날 청와대 주인이 됐습니다. 저를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중앙일보 정치부 차장 때입니다. 가끔 청와대에서 불러 안 부르세요? 저에게 물었습니다. 고도원 차장, 네. 청와대에서 일할 생각 있으시오? 제가 감히 여쭙습니다. 당돌하게. 어떤 자리입니까? 대통령이 연설문 쓰는 자리요? 제가 울컥했습니다. 제가 주저앉았습니다. 그 제 꿈인데요. 정확하게 20년 전에 제 인생의 막장에서 다 잃었을 때 팍 터지게 부부싸움 하다가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대통령 연습 하나 쓰고 죽을 거야. 그 말을 새가 들었는지 하나님이 들었는지 돌고 돌아서 정확하게 20년 후에 현직 대통령이 눈앞에서 대통령 연습문 쓰는 자리요. 제가 그 일이라면 구급이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부터 사전 근무라고 합니다. 그분의 연설문 5년 동안 그러다가 무너지고 고도원에 쟁편지 시작하고 명상센터를 세우게 됐습니다. 대통령 연설문 쓰는 사람을 고스트라이터라고 합니다. 스피치라이터,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피치라이터 뒤에 이게 붙습니다. To the President. 근데 이걸 줄여서 고스트라이터라고 합니다. 고스트라이터는 뭐냐? 유령 작가라는 뜻입니다. 대통령 스피치라이터에게만 주어지는 별명입니다. 이건 명상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고스트라이터. 고스트라이터는 100%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철학, 나의 표현 방식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표현 방식, 그분의 철학을 내 안으로 잡아채서 내 안에서 버물려서 다시 그분의 것으로 토해내야 됩니다. 이게 고스트라이터입니다. 고스트라이터는 1년, 2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 2년쯤 지나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제가 혼이 담긴 시선으로입니다. 자, 혼을 담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대통령 연설문을 씁니다. 행사를 마치고 가는데 대통령의 눈길 한번 주지 않은 날은 하루 피곤합니다. 싹 지나가는데 한 번 오늘 고비서관이 잘 썼어 하는 표정 주고 가면 그날 신이 납니다.
여러분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시선이 사람을 바꿉니다. 자, 하계위에 우리가 섭니다. 어머니 눈 부딪히는 순간 우리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운이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몽골에서 말타기를 합니다. 시력이 좋습니다. 7.0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먼지 하나를 보면 몇 사람인지를 발견합니다. 파악을 합니다. 그게 아마도 800년 전에 세계 최고의 지도를 그려낸 힘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보지 않고 먼지 하나 그냥 보지 않고 대통령의 눈빛 하나 그냥 보지 않고 그것을 내 안으로 잡아채서 다시 그분들에 토해내기 시작했을 때 언젠가는 그분의 눈빛 하나에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혼과 혼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걸 5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큰 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자, 여러분들은 이제 사역에 나서야 됩니다. 또 저처럼 길이 막혀서 다른 길을 가다가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자기에게 찍히진 포인트 하나가 절망이었는데 되돌아보니까 그게 희망이었다 하는 믿음 가지고 가면 이 시간 이후에 저의 시선은 아까 왜 웃느냐고 제가 혼났어요. 그 PD한테. 모든 시선이 긍정으로. 모든 시선이 사람의 좋은 점이 보이는 것으로. 똥통에 빠뜨리던 그 형도 지금 생각하면 감사하고 저를 절망에 빠뜨렸던 유신 시절 10년도 지금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왜? 그때 깊은 독서를 하게 했고 독서 카드가 쌓이기 시작했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의 만난 짧은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터닝 포인트 그리고 오메가 포인트 넘어서 이타적인 방향의 꿈 넘어 꿈의 포인트가 찍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꿈이 매일 많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라나거든요. 나중에 깊은 사서 옹달샘 한번 꼭 구경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이곳을 거쳐간 사람들, 특히 요즘 청년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5차례에 걸쳐서 힐링 캠프 하고 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링컨 학교 한 7,600명 거쳐갔고, 또 내일 모레 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쳐갔던 사람이 저는 대통령이 안 됐지만 좋은 대통령, 저는 부자가 아니지만 좋은 이타적인 부자, 최고의 과학자가 탄생해서 10년, 20년, 30년 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기분사서 옹달샘에서 고도원 선생님 만나서 내 인생에 포인트 찍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꿈꿉니다. 저에게 저의 꿈이고 꿈 넘어 꿈입니다. 어떤 그 심리학자가 근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저를 이제 그 생체 실험을 좀 했습니다. 분석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면에서 아주 고가의 이제 심리 분석 프로그램인데 저를 초인적인 인내를 가진 사람이래요.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근데 어려운 시간을 거치다 보니까 저에게 인내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인내력이 왜 생겼느냐? 안 참으면 죽는 거야.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참을 수밖에. 그렇지 않으면 한강에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부가 깨져야 돼.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초인적인 인내가 나온 거 아닌가. 그런데 그게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도도한 강물 같은 것인데 찰랑찰랑 되지 않는 그 장강 같은 것인데 물방울 하나만 밖에서 물 하나 있으면 범람하기 쉬운 거예요. 동인을 치면은 이제 인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많이 참고 살았죠. 근데 그것을 요즘 이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명상이거든요.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어린아이를 예를 들면 아무것도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 하는 길이 우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어른 돼서 울을 수 없잖아요. 그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저희 이제 건물이 27채인데 제가 들어가는 그 다락방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기도실입니다. 저 혼자만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가 간구하고, 제가 저희 아버님이 7개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 흙벽돌 만드는 것을 보고 자라지 않았으면 이런 것을 못합니다. 여러 변수들이 생깁니다.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간구할 수 있는 거, 울 수밖에 없고, 이제 울을 수는 없으니까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저희의 삶의 한 원동력이 아니었나, 이렇게 대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5년 전부터 제가 글쓰기 책을 쓰고 있어요. 어떤 분이 기자사회에서 최고의 대한민국 최고의 필력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연쇄춘추 때도 이제 그 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내려고 하니까 제 밑에서 행정관으로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을 쓴 분이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을 들고 딱 왔어요. 내가 지금 막 책을 내던 찰나, 아이고. 그래, 한 1, 2년 묵혀주마 하고 이제 묵힌 게 있습니다. 좀 기다리시면 나옵니다. 제목은 아직 못 적였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을 움직이는 글쓰기. 무슨 기능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 예전에 칼이나 금력이나 이런 것으로 아니고, 그야말로 문자로. 요새 인문학 얘기하는 것들이 다 그런 힘들을 말하는 거죠. 저는 어쨌든 평생 글을 썼던 사람이니까 글을 어떻게 생산해내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뭐 원포인트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원포인트도 잘 안 되거든. 그 책을 보시면 좋겠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책이고요. 독서이고. 두 번째는 자기 말의 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평소에 쓰는 말의 격을 높이고 그것을 글로 담아서 매만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훈련되고 반복됐을 때 좋은 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목사님들이나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하시는 언어들은 별로 안 했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그런 표현들은 또 물어주시는데, 히브리서에 있나요? 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최고 이타적인 삶은 나에게도 이롭고 내 주변에게도 이로운데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늘 그걸 돌아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기뻐하실 일인지, 기뻐하실 일이면 불구덩이라도 들어가겠다 하고, 아니면 천하 없는 일도 빠지겠다. 이런 마음이 저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제가 원래 저희 어머님이 제가 태중에 있을 때 고추 이만큼 달려주시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기도하고 났습니다. 제가 반항을 많이 하고 자랐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무릎에 이제 무릎 꿇고 이제 신과대에 와서 이 길을 가려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됐죠. 저의 꿈은 화가가 되는 거였습니다. 화가. 그림을 잘 그립니다. 빨리 그리고요. 구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정대에 나가면 우리 교수님도 아시죠? 그때 최고 왕자표 52개짜리 크레파스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저는 12개짜리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니까 선생님들이 늘 너는 구도랑 좋은데 왜 이렇게 색깔이 그러느냐. 그런데 저희 어머니한테 크레파스 하나 사주세요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백일장대에 나가는데 백일장대에는 몽당연필 하나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원이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 이게 내 길이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글을 많이 쓰게 되고, 다시 또 이제 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잠깐 좀 말씀을 드리죠. 자, 글은 아까 포인트 얘기했습니다. 글은 저점과 고점이 있습니다. 성공의 경험, 실패의 경험, 희망의 경험, 절망의 경험, 행복의 경험, 불행의 경험. 굴곡이 심합니다. 이 점을 선으로 잇는 것이 글입니다. 그런데 2015년 5월 26일 이전의 경험의 세계를 적는 것은 시시합니다. 가지 않은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나의 꿈의 길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게 글입니다. 이건 상상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과거의 경험에서 저점에서 의미를 보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잖아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제가 말씀드렸다 그러죠. 역사의 뜻. 그게 똥통이 나를 살렸구나 하는 그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것을 선으로 잇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점이 점으로 머물지 않고 선, 이게 이제 아주 다이나믹 할수록 재미있는 글이 됩니다. 누구는 전부 고점만 찍잖아요. 행복하고 뭐 편안하고. 그 소설 써도 안 팔립니다. 누구는 저점만을 하잖아요. 비탄과 슬픔과. 우리 단원고 아이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저점이 지금 이걸 올려야 돼. 역동적으로. 그리고 경험의 세계가 아닌 미경험의 세계, 상상의 세계. 강 건너에 또 하나의 비욘드, 피안의 세계를 마치 본 듯이 그려내는 것. 그러니까 글은 글재주가 아닙니다. 글솜씨, 테크닉은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혼이 필요한 것이고, 저에게 글은 저의 삶 전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저의 최고의 재능이고 선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래요. 뭐 얼른 떠오르는 영감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는 명상 여행 코스 중에 메테오라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리스 북부에 있어요. 영험한 곳입니다. 근래 뭐죠? 그 꽃보다 할배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바람에 이제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전에는 한국 사람이 별로 찾지 않는 곳입니다. 기암절벽인데 그 기암절벽 꼭대기에 큰 사원, 그 수도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게 600년, 1000년 된 건물인데 제가 머무는 호텔에 어떤 작은 그림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운막지 하나예요. 운막지.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현지에 같이 갔던 여행객들에게 그 자리에서 조금 뭐 특강이랄까 미니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천년에 걸치는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이 운막에서 시작됐다. 저희 아버님이 시골교회일 때 흑벽돌 하나에서 시작됐다. 기부사도 옹다쌤이 27채 건물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게르식 천막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개척교회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아침 편지에 천년의 꿈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제 겨우 100년 됐잖아요. 이제 동기들 그리고 사랑하는 후배들이 이제 100년 됐잖아요. 천년의 꿈을 꾸는 첫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좀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천년의 꿈을 꾸십시오.